안녕하십니까, 페톨리TV의 베타입니다. 오늘은 여자 중성화 수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자 중성화 수술, 즉 암컷 중성화 수술은 난소와 자궁을 적출하는, 즉 이제 떼어내는 그런 수술을 의미하는데요. 수컷 중성화 같은 경우는 한 0.5 내지 1cm 정도 떼고 고환만 제거를 하면 되는데, 암컷 같은 경우는 배를 열고 난소와 자궁을 드러내니까 수술이 훨씬 큽니다. 그만큼 수컷 수술에 비해서 마취 시간도 길고 수술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위험도는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죠. 그 옆에 그림 보시면 이제 제거를 한 난소와 자궁의 모습이 보이고요. 옆에 개는 지금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이제 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왜 중성화 수술을 하느냐? 네, 그 목적을 알아보면은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애를 안 낳기 위해서죠. 우리 강아지 여자애 한 마리, 얘만 잘 키우겠다. 새끼는 낳은 것도 힘들고 낳아도 걔네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 키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애기 하나만 키워야지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죠. 수술을 하게 되면 생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더 깔끔하게, 그리고 이제 어떤 성적인 스트레스, 생리 때 애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죠.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고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그림 보시면 이제 새끼를 많이 낳은 강아지 지금 젖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생리하는 모습, 이제 빨간 피가 맺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나는 얘 혼자 키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의학적 이유죠. 건강 때문에. 이 건강 때문에 수술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난소와 자궁 조직 자체에 생기는 질병을 예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성 호르몬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난소와 자궁 자체에 생기는 질병을 예방을 한다. 요 문제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암컷의 경우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난소와 자궁 등 어떤 생식기관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난소와 자궁에 암이 생기는 경우죠. 옆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그 위에 있는 그림은 자궁에 암이 생긴 모습이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난소에 암도 생겼고 물주머니, 수종도 생긴 겁니다. 난소 수종이라고 되어 있죠. 난소에 물주머니가 생기는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궁에 물이 찰 수도 있어요. 자궁에 물 차는 거를 자궁 수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궁에 어떤 점액질이 차요. 점액이 차는 거를 또 자궁 점액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궁에 농이 생기는 거, 농이 차는 거를 자궁 축농증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 자궁이나 난소에 어떤 질병이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제일 많이 그리고 제일 많이 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자궁축농증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면, 자궁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자궁이 세균에 감염이 되어서 자궁 내에 농이 가득 차게 되는 질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소세지처럼 되어 있는 게 자궁이고 볼록하죠. 탱탱합니다. 그게 농이 차 있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농이 흘렀어요. 노랗게 보이시죠? 그게 농입니다. 그러니까 자궁에 이런 노란 농이 가득 차게 되면 이 증상이 열이 나요. 그러니까 뭐 염증이 생기니까 열나고 구토하고 설사하고, 그 다음에 열나기 때문에 밥을 안 먹겠죠. 식욕 부진에 무기력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궁축농증인 거를 모르고
얘가 왜 그러지? 그러고 그냥 지나가신다면 폐혈증이 이제 세균이 혈액 속에 들어가서 각종 장기로 다 이제 이동을 하겠죠. 혈액 속에 세균이 발견되는 그런 폐혈증, 그리고 그다음에 뭐 내독소 혈증, 그리고 보시면 이제 그 안에 농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뱃속에서 터져버리게 되면 복막염이 생기겠죠. 그래서 복막염 등을 유발해서 결국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우충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이렇게 뭐 난소암이나 자궁축농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때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일을 지금 염려해서 미리 수술을 하고 난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질병이 젊었을 때 생기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7살, 8살 이후에 발병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수술을 할 경우 마취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미 많이 쇠약해져 있죠. 축농증 걸리면은 뭐 3, 4일 동안 있으면 힘들고 하니까 많이 쇠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쇠약해진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늙어서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젊었을 때 수술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때 수술을 해서 질병을 예방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르몬이 유발을 하는 질병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질탈은 뭐냐면 질이 바깥으로 훅 나오는 거예요. 옆에 그림 보시면은 빨간 게 툭 튀어나온 거 있죠? 그게 질탈입니다. 그리고 유선종양은 사람으로 치면 유방암. 그러니까 옆에 그림 보시면 뿔룩뿔룩한 게 보이시죠? 저게 유선종양입니다. 그리고 뭐 유선피대, 유선이 커지는 거, 그다음에 상상임신, 임신 안 했는데 마치 임신한 것처럼 뭐 집도 가꾸고 뭐 인형 같은 거 물고 뭐 젖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성호르몬 유발 피부병이 있는데 성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피부병들, 그리고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내용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호르몬 유발 질병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중성화 수술의 장단점, 이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언제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은지, 수술 시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패톨릭이 8월에 시범 방송을 거쳐서 9월부터 본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덧 지금 11월이니까 2개월 됐죠. 2개월 만에 구독자 수 500명을 돌파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무척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을 하도록 저희 패톨릭의 모든 BJ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패톨릭TV의 베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